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수학자 울람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 울람이라는 분은 이 1940년대에 이제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다가 실험 결과값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혹자는 이게 수소폭탄 연구였다고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그때 막 개발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한번 때려 넣어보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 가지 사례를 막 집어넣어 보고 그걸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무작위라는 개념이 이제 카지노 같은 데서 카드게임 하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지노, 카드게임, 카지노 유명한 데 어디지? 몬테카를로. 유명한 휴양지죠. 유럽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때 그 개념은 무작위로 추출된 난수를 막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특정 함수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추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런 식의 구조라고 보면 돼요. 일단 무작위로 처음에 여러 가지 값을 막 만들어냅니다. 난수를 막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뭐 0에서 1 사이 난수를 뭐 0.1, 0.7, 0.3 쫙쫙쫙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어떤 함수 혹은 뭐 어떠한 것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 x 값을 함수에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 이 함수가 수식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되게 복잡하거나 뭐 닫혀있거나 뭐 하여튼 뭔가 되게 복잡한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값을 식으로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작위로 냈더니 결과값이 막 3, 6, 3, 6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값, 이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함수는 이러한 분포를 가지게 되는구나라고 추정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걸 왜 하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많은 상황들은 이렇게 수식화해서 함수가 있긴 한데 수식화해서 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으로 이용할 이 입력값이 될 함수의 확률 변수의 분포를 알고 있다면은 수식을 전개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근사값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착안한 거예요. 즉 우리는 이때 입력값의 확률 변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근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근사적, 100%는 아니에요. 근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뭐 수많은 수학이나 물리학, 공학, 생물학, 경제학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비행기가 여기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다예요. 이 바다에서 그럼 이 비행기 잔해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이 해류와 죄송합니다. 이 해류와 여러 가지 바람에 대해서 난수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류가 변화하거나 하면은 확률 분포적으로 이러한 공간에 확률이 여기는 한 50%, 여기에까지 유류품이 있을 확률은 한 70%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값을 착안해서 그 에어리어를 만들어주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개념이 많이 응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어보자면 바로 주사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사위 맞습니다. 이 주사위가 있는데 1, 2, 3 이렇게 쭉쭉쭉 있죠. 얘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초등학교 수업 때 배웠죠. 1이 나올 확률 6면이 주사위 6면짜리 6면체 주사위의 경우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대략 확률로 따지면 몇 프로죠? 한 0.16666 정도 될 거예요. 쭉쭉쭉 돼요. 보통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6분의 1이라는 수식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작위로 계속 던져요. 한 번 던졌더니 1이 나올 확률이 0이에요. 그럼 1이 나올 확률 몇이다? 0%네. 근데 한 번은 부족해. 10번 던져볼까?
3번 나왔어.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30%라고 가정할 수 있다. 추정이죠. 계속 추정이에요. 근데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30분의 7이면 대충 한 뭐 23% 정도 되나요? 이렇게 추정을 하다가 한 뭐 100번 던졌더니 한 0.17% 정도, 0.17, 17% 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던지면 무작위로 그 실험을 하면은 그 실험 결과값을 통해서 전체 수의 분포, 그 결과값의 분포를, 확률값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개념을 배워보았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컴퓨터 실험을 통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구하려고 해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는 컴퓨터에다가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럼 컴퓨터는 우리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고 컴퓨터 난수 어떻게 뽑지? 난수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더불어서 난수를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난수 생성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완벽한 난수를 뽑을 수는 없어요. 난수, 완전히 어떤 규칙이 없는 난수를 뽑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컴퓨터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난수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무작위로 된 숫자표가 있는데 그 표에 대해서 값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시드 값으로 입력되는 것이 보통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엑셀에서 많이 쓰는 함수 rand 뭐 괄호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보통 비워놓으면 이 시드 값이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이 시간을 써가지고 매번 칠 때마다 서로 다른 남수값을 뽑아주고, 만약 이 시드 값을 고정해서 주게 되면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값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OS였나 어떤 CPU나 뭐가 다르면은 이 난수표도 달라져가지고 난수 뽑아내는 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드 값을 쓰더라도 돌리는 컴퓨터나 아니면 돌리는 플랫폼에 따라서 난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상의 난수표 같은 숫자를 만들어낼 때는 어떤 수식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난수를 의사난수라고 합니다. 의사난수는 닥터 난수가 아니고요. 가상으로, 그러니까 의사적으로 의미로 뽑아낸 난수. 약간 난수 비스무리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뽑는 방법이 여러 개가 개발이 됐었는데 가장 유명한 거 2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거는 중앙 제곱법이라는 난수 추출 방법이에요. 자, 중앙 제곱법. 뭔가 이름 되게 직관적으로 들리죠? 이것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유명한 폰 노이만입니다. 폰 노이만이 만든 건데요. 중앙 제곱법은 매우 간단해요. 먼저 하나 숫자를 예를 들어 뭐 0에서 1짜리를 뽑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0에서 1짜리 1 사이의 값을 뽑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임의의 4자리 수를 하나 뽑아줍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시드 값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시드니까 S라고 하죠. S1을 1번 난수예요. 자, 그럼 S1을 뭐 임의로 하나 적어줘요. 시드 값을 뭐 111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앙제곱법을 통해서 구해지는 2번째 난수 어떻게 구할까요? 자, 중앙제곱법. 뭔가 제곱해야 될 것 같죠? S1을 제곱해 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1, 2, 3, 4, 3, 2, 1이 됩니다. 자, 7자리죠. 이거를 8자리에 맞춰줍니다. 앞에 0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중앙값 뒤에 2자리 빼고 뒤에 2자리 빼고 중앙값이면은 2, 3, 4,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S2 두 번째 단수 값은 2, 3, 4, 3이 됩니다. 자, 그럼 S3 어떻게 구하죠? S2를 제곱한 다음에 중앙에 나온 거 4자리를 가져와서 또 S3로 넣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난수를 뽑고, 우리 0에서 1 사이 난수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나온 숫자들을 만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나온 난수는 0.1111이고 두 번째는 0.234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중앙제곱법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은 이 숫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장기간 가게 되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시드 값이 100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S제곱은 S1이 1000일 때 제곱은 0이 6개가 돼야죠. 그러면 중앙값은 뭐가 되죠? 0000이에요. 아무리 반복해도 난수는 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중앙제곱은 현재는 잘 쓰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난수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선형합동법이라는 난수 생성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예, 선형 합동법. 자, 선형합동법은 이제 레머라는 교수님이 만들었는데요. 조금 복잡해요. 자, 난수 랜덤 함수니까 이제는 뭐 R이라고 해볼게요. 아까는 S였지만 R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R은 A 곱하기 R n 플러스 B에 대해서 모두 원하는 M. 우리는 0에서 1, 4, 1 다시 원하는 M은 이제 원하는 그 수 범위가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네 자릿수를 구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네 자릿수의 난수를 계속 뽑으려고 한다면 M을 1만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이 모드가 뭔지는 알죠?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A랑 B를 정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를 13, B를 7로 정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시드값 R1을 뭘로 할까요? 똑같이 1, 1, 1, 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2는 13 곱하기 1, 1, 1 더하기 7에 대해서 모두 1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답 구하면은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 대충 1, 4, 4, 5, 0이 나와요. 그러면은 모두 만으로 했으니까 만으로 나눈 나머지는 4, 4, 5, 0이 되겠죠. 그러면 R2는 4, 4, 5,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R3도 비슷하게 R2에다가 13을 곱하고 7을 더해서 1만으로 나눈 것에 나머지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난수는 처음에는 0.11119, 두 번째는 0.445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사난수들을 여러 개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의사난수를 어떻게 생성하는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